자, 2교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에다가 뭔가를 좀 써놨는데요. 이거 결과 예상되시죠? 얘는 10, 20, 30 나올 거예요. 그럼 얘는요? 얘는 뭐가 나올까요? 실행을 시켜볼게요. 얘는 true, false, false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0번 방에다가 true 넣어놨고 0번 방을 출력하겠다. 1번 방에다가 false 넣어놨고 1번 방을 출력하겠다. 똑같은 거죠. 위에서 정수 들이었으니까 정수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밑에는 이런 뭐예요? 논리들, 불린들 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논리값 들어있기만 하면 뭐라 안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 왜 보여드린 거냐면 우리가 바이트, 쇼츠, 인트, 롱, 플롯, 더블, 캐릭터, 불린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죠. 이 8가지 기본 자료형 타입에 배열을 만든다고 하면 왜 이래? 얘네는 다 될까요? 네, 다 됩니다. 이렇게만 해보죠. 선언까지만 해도 일단 에러가 없을 테니까. 문제 없죠. 실제로 기체 만들어서 연결하는 것도 다 상관없어요. 다 돼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문자열 어떤 데이터 타입에 넣는다고요? 스트링. 얘도 돼요.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바이트들, 쇼츠들, 인트들, 롱들, 플롯들, 더블들, 캐릭터들, 불린들, 스트링들 다 돼요. 우리가 방금 했던 기본 전에 배웠던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의 스트링까지 배열 만드는 거 다 됩니다. 문제 없죠? 심지어 얘도 돼요. 우리 좀 전에 봤던 스캐너죠. 얘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어요. 이건 없고 그냥 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자, 이런 거 다 되는데 오케이. 근데 얘 볼게요. 얘는 우리가 되는 거 지금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사실 이미 얘를 쓰고 있었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얘에 대해서 파악한 적은 없지만 이 안에 이미 이런 게 존재했어요. 이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배열을 배울 때 그럼 얘도 배열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못했다고 해도 지금 보셨으니까 된 거예요. 이미 우린 쓰고 있었습니다. 문자열 들이라는 타입을 쓰고 있었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나중에 인자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면은, 매개변수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쳐다봐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건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 구분선을 기준으로 위랑 아래의 출력값을 예상을 해보세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이거 실행하면 뭐 나오죠?
자, 위에는 일단 10, 20, 30이 나와요. 구분선이 지어졌고요. 그 밑에 나오는 결과는 똑같이 10, 20, 30이 나와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림을 그리면 이해가 쉽다고 했죠. 제가 왜 그림을 그리면 이해가 쉬운지 딱 보여드릴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코드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거죠. 지금 여기까지 한 게 딱 여기까지 코드예요. 이 한 줄. 그리고 제가 이 밑에 변수만 먼저 만들어 놨죠. 이 변수는 이름이 array2겠죠. 자, 근데 출력은 그냥 그림으로 안 그리고 스킵을 할게요. 이 상황에서 지금 array2라고 하는 변수한테 넣고자 하는 값이 뭐예요? array죠. array는 뭐 갖고 있다고요? 리모컨 갖고 있죠. 그럼 array가 갖고 있는 건 리모컨인데 array2라는 애한테 array가 갖고 있는 값 주겠대요. 그럼 뭘 주는 거예요? 이거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리모컨은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이 배열 객체랑 연결되어 있죠. 이거 한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배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객체라고 하는 개념이 리모컨 연결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수에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array한테 들어있는 이 객체, 이거 자체를 넘겨줬다면 이렇게 들어갔겠네요. 그럼 객체 몇 개예요? 2개죠. 이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코드 내에서 객체 몇 개예요? 우리 new 몇 번 했어요? 한 번 했죠. 이 코드 내에선 객체가 하나예요, 실제로. 근데 이 객체 자체가 변수에 들어갔고 그 변수에 있는 값을 그대로 다른 변수에 준다라고 하면 값이 원래 있던 원래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이 사라지고 넘겨주는 게 아니라 둘 다 남아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말이에요. 자, int a, 오직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변수 a 공간 만들어 놓고 10 넣었어요. 그 다음 오직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b라는 공간 만들어 놓고 a를 넣었죠. 여기서 이 a는 값으로서 쓰였으니까 10이 들어갔겠네요. 그럼 둘 다 10 나오겠죠. 만약에 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지금 이 객체처럼 똑같이 적용이 된 거라면, 이 객체 부분이 이것처럼 적용이 된 거라면 이 그림이 맞잖아요. 그럼 객체가 2개 되는 거죠. 지금 원래 있던 a가 이 10을 잃어버리면서 b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a도 값을 가지고 있죠. 지금 똑같죠? 이 상황이랑 객체가 직접 들어갔고 그 객체를 넘겨준다라고 한다면 객체 자체가 하나 늘어나는 거잖아요. 값 복제, 복사. 근데 이러면 말이 안 돼요. 왜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또 디테일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리모컨을 넘겨받은 거고 얘가 연결되어 있는 객체는 얘인 거죠. 그럼 이 그림만 봐도 객체는 하나고 리모컨이 총 몇 개예요? 총 3개죠. 이거 하나 디스고요. 이거는 이름을 좀 색깔을 다르게 디스라고 하는 이름 리모컨 하나 있고, 이건 자기 자신, 객체가 스스로를 컨트롤할 때 쓰는 리모컨, 자기 자신한테 붙어있는 버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고, 그거를 복제해서 우리가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리모컨, 이런 형태의 리모컨으로 넘겨준 게 얘네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총 3개. 그쵸? 자, 지금 이 그림을 좀 다른 표현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배열 객체를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실에 있는 TV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거실에 있는 TV 라고 생각을 해보고, 자, 이 TV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리모컨이 2개가 있는 거예요. 뭐 자체적으로 있는 거 빼고 일단 외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원격 조정 리모컨이 2개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하나는 제가 갖고요, 하나는 저 부모님이 만약에 챙겼다고 해볼게요. 자,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게 부모님 있어요. 자, 제가 거실에 있는 TV를 켜서 TV를 보다가 채널을 100번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TV를 끕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TV를 켜요. 그럼 채널이 100번에 있죠. 그거예요. 지금 딱 그거 하는 겁니다. 그냥 리모컨만 2개가 된 거예요. 얘를 누르든 컨트롤할 수 있는 실제로 값이 변화하는 객체 자체는 이거 하나예요. 객체는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코드로서 한번 활용을 해보죠. 그냥 출력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건 확인을 했는데,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꼬아야 될까?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잘 보세요. 이거 결과 예상해보세요. 잠깐 시간 드릴 거예요. 얘를 실행하면요, 10, 20, 30 나올 거고요, 10, 20, 40 나올 거예요. 맞죠? 자,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그림에다가 직접 입력을 해봅시다. 자, 순서대로 ARR 예저 어레이 리모컨을 눌렀네요. 0번방에 접근하겠다라고 눌렀네요. 눌렀어요. 여기에 접근하는 거죠. 값을 어떻게 넣어요? 10 넣었죠. 자, 밑에 줄에서 20 넣었고, 그 밑에 줄에서 30 넣고 있죠. 여기까지 진행했어요 지금. 그리고 출력하겠대요. 얘도 지금 리모컨 눌러서 방에 접근하죠. 누구한테 눌렀어요? 어레이한테 눌렀죠. 어레이 눌러서 0번방 접근해서 이 값 가져왔어요. 화면에 10 보여주겠죠. 그 다음 1번방 접근해서 가져왔어요. 20 보여주겠죠. 3번방, 2번방 접근해서 30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순서대로 1, 2, 3, 10, 20, 30 나온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줄에서 이번엔 얘 눌렀네요. 여기 지금 10, 20, 30 들어있는 상태인데 얘 눌렀죠. 눌러서 몇 번 방 들어갔어요? 2번 방 들어갔죠? 여기 와서 값을 어떻게 했어요? 40으로 바꿨죠. 그럼 얘도 하나의 변수 취급이니까 값 하나밖에 못 가지니까 이거 덮어 씌워 버리는 거죠. 40으로. 그리고 나서 몇 번 방 접근해요? 0번 10 가져와라. 그럼 10 보여줄 거고, 그 다음 1번 방 20 보여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얘 눌렀는데 2번 방 접근 40 보여줄 거고, 아까 여기서 제가 이거 얘로 안 했군요. 어쨌든 그러니까 누구를 누르든지 간에 어차피 값을 가지고 있는 객체는 하나니까 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이 코드만 딱 봤을 때 그냥 흐름대로 그냥 쉽게 이해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 얘는 어레이 2에 있는 리모컨을 누른 거니까 결과가 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연결되어 있는 객체가 똑같은 애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를 얘를 누르든 어쨌든 똑같은 객체한테 전달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이거 진짜 많이 꼬여있는 거 아니고요. 이 정도는
되게 그냥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숙달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그림 많이 그려보셔야 되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연습이 좀 필요하죠. 공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객체는 이것도 완전 객체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서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난이도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걸 한번 해보죠. 일반적인 객체의 형태 다시 하나 남아있죠. 이제 여기다가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코드상에 에러 있나요? 없죠. 일단 빨간 줄이 없죠. 그럼 실행해도 되겠네요.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뭐라 하네요. 왜 뭐라 하는지 내용을 보면 Array index out of bounds 라고 하는 exception이 발생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배열을 배우고 있는 상황인데, 배열 그리고 이 배열과 이어지면서 리스트 개념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이 두 친구를 다루다 보면 이 문구를 상당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얘는 무슨 뜻이냐, 그냥 뉘앙스만 대충 봐도 이 array는 제가 배열이라고 했죠? 배열의 인덱스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exception이 발생을 했나 다시 가보면, 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네, 3번 방에다가 40이라는 값을 넣겠대요. 근데 보세요, 이 array는 방이 몇 개예요? 3개죠. 3번 방이 있어요? 없죠. 0번부터 해서 2번 방이 끝이잖아요. 그럼 존재하지 않는 방이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방이 이거 하나 둘 셋 이게 끝이에요. 근데 없는 방, 지금 3번이라는 방은 없는데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겠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방이 없는데 어떻게 넣어요? 그러니까 변수를 안 만들어 놓고 값을 넣겠대요. 변수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방도 하나의 변수였으니까. 그래서 지금 너는 이 배열의 인덱스 범위를 벗어났어 라고 뭐라 한 겁니다. 근데 에러가 안 났던 이유는 뭘까요? 그냥 간단해요. 문법적으로는 에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 자바 입장에서는 얘가 문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 세미콜론이 빠졌다거나 이렇지 않아요. 뭐 대괄호가 하나 빠졌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바 입장에서는 이거 문법 맞는데? 실행시켜? 한 거예요. 문제 없어. 근데 exception 제가 뭐라 그랬죠? 해보니까 안 되더라 였죠. 에러는 아예 이건 불가, 실행하지 마 이런 느낌이라면, exception은 내가 해봤는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 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자바가 못 걸러온 거예요. 에러로 걸러내지 못한 상황에서 exception이라고 하는 이 예외라는 친구가 걸러준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하니까. 그리고 얘를 실제로 제대로 처리하는 방법은, 이 exception 처리는 예외 처리라고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이 수업 기초 언어 수업에서는 다뤄질지 모르겠는데, 자바에 트라이 캐치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생겨먹은 애로 예외 처리를 합니다. 이거 아니면은 던지기 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exception 예외 처리를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지금은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없는 방에 데이터를 넣으려고 했으니 당연히 뭐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이것도 컴파일 에러 없죠. 빨간 줄이나 이런 거 없죠. 실행을 해보면, 이번엔 컨트롤 F11 해볼게요. 아까랑 똑같은 거 나왔죠. Array index out of bounds. 똑같이 뭐라 하는 거죠. 너 인덱스 3번 없어. 근데 이걸 어떻게 가져와? 못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지금 아까 실행했던 결과랑 지금 실행한 결과랑 좀 다른 거 보이시나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F11은 그 스위치나 노 선택할 수 있게 나온 다음에 노로 가면 디버그 모드 여기서 잠깐 나오면서 보여지는 거. 근데 컨트롤 F11은 여기에 에러 나오는 거.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결과가 얘는 나오다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건 차이가 큰 겁니다. 뭔 얘기냐면 얘를 그냥 F11 가지고 누르면요, 뭐야, 네? 이거는 좀 애매하네. 얘도 나왔네요. 원래는 이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다른 건데, 이게 여기까지 결과가 나왔다란 얘기는 코드가 여기까지 실행하는 순간까지는 문제가 없었다란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거 발생시키고 지금 멈춰 있잖아요. 그쵸? 이거랑 얘도 아마 똑같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얘는 다르구나. 얘는 종료시켜버려요. 이건 좀 다르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디버그 모드로 들어가서 프로그램이 멈춰있는 상태, 에러가 난 지점에서 걸려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컨트롤 F11은 그냥 되는 데까지 해보고 문제 발생? 오케이, 그럼 너는 끝났어. 꺼버립니다. 이렇게. 이건 좀 차이가 있는 건데 뭐 지금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는 뭐 좀 많이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를 마치고 취업을 하시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걸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기억이 안 나더라도 본인이 느끼실 거예요. 어떤 얘기였구나 라는 걸. 그래서 일단은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는 이 배열의 인덱스 범위를 벗어났다. 그러니까 인덱스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코드에서는 에러가 안 나지만 돌려보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보고 써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단순히 이런 출력이 아니라 썸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 썸이라는 변수한테 값을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썸을 출력, 이것도 아예 합쳐버리죠 그냥. 자, 이거 결과 예상되시죠? 이거 60 나올, 60 아니에요 60? 10, 20, 30 더하면? 그쵸? 예상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당장 할 건 아니지만 생각을 미리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0번방, 1번방, 2번방 접근해서 데이터 가져온 거 값으로 다 치환될 거고, 그거 연산한 결과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 연산 결과 이렇게 출력하겠다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만약에 이 배열의 데이터 방수가 10개로 늘어났대요. 그리고 데이터를 다 넣었대요. 왜 9번방까지만 쓴 건지는 아시죠? 자, 이렇다고 한다면 이 배열이 갖고 있는 모든 값의 합계를 구하려면 여기다 몇 개 더 써야 돼요? 7개나 더 써야 되죠. 너무 귀찮지 않나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배운 게 있는데 이렇게 노가다를 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실제로 해볼 거고요. 얘는 5 정도로만 줄여놓고 자, 5니까 이거는 그냥 추가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간단하게 다른 것부터 할 거라서. 자, 이러면 합계가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이거 뭐 한 거예요? 네, 평균 구한 거죠. AVG, 이거 에버리지의 약자로 그냥 많이 쓰는 변수명이에요. 그래서 AVG 평균 해놓고 썸을 5로 나눈 이유, 데이터가 5개니까 그쵸? 평균이라는 거는 총 합계 나누기 개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얘를 출력을 한다면
평균도 나올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게 10개가 된대요. 그리고 데이터를 다 넣었대요. 여기다 다 더했대요. 자, 평균 구하려면 우리 뭐 또 바꿔야 되죠? 뭐 바꿔야 돼요? 그쵸, 이 크기 바꿔야 되죠. 이것도 불합리하지 않아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데이터의 개수가 뭔가 변할 때마다 자꾸 뭔가를 수동으로 입력을 더해야 된다. 이건 상당히 불합리한 거예요. 이거는 스마트하지 못하고 되게 구닥다리 방식이고 약간의 하드코딩이라고 불리울 만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회사에 나가서 하드코딩 하면 욕먹어요. 대한민국이 유난히 하드코딩에 예민합니다. 외국은 실제로 하드코딩을 주로 하는 곳들도 많아요. 웹개발을 할 때. 왜냐면 편하니까, 간단하니까. 근데 한국이 하드코딩을 싫어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드코딩으로 해놓으면 유지관리가 힘들어요. 왜냐면 뭐 하나 문제 생기면 다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하드코딩이란 건 알바가 놓는 거예요. 데이터를 뭔가 특정 데이터를 그냥 박아놓고 혹은 어떠한 특정 그 로직을 박아놓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변수로 뭐 혹은 함수로 클래스로 분리시켜 놓지 않고 호출하지 않고 그냥 필요한 데마다 그 로직이 다 들어가 있으면 그 로직 자체를 수정해야 된다? 그럼 그거 들어가 있는데 다 찾아가서 다 고쳐야 돼요. 그래서 한국이 하드코딩을 되게 싫어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드코딩을 안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지양해야 돼요. 하드코딩은 지양 하지 말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상당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얘를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있어요. 그걸 알려드릴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이 배열 객체가 연결된 변수들도 점 찍으면 기본 내장 함수 쓸 수 있다 그랬죠. 자, 보세요. 어레이한테 점을 찍을 거예요. 그럼 뭐가 많은데 이 중에서 length라고 하는 애 얘를 쓸 겁니다. 자, 이 length는 단어만 보면 무슨 뜻이에요? 길이죠. 네, 딱 그거예요. 배열의 길이를 남겨줘요. 어레이가 연결된 객체는 얘죠.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총 길이, 총 크기라는 건 지금 뭐 바이트 개념 이런 실제 그 파일 크기 개념이 아니라 얘가 갖고 있는 방 개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지금 방 몇 개짜리예요? 10개죠. 10개짜리죠. 그럼 이 결과는 네, 1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한번 찍어볼까요? 그럼 랭스 하나 나올 거고 평균 나올 거고 합계도 나오겠죠? 합계는 120이고요 랭스는 10이에요 그래서 나눴더니 12가 나온 거예요. 좀 더 보기 쉽게 이렇게 해볼까요? 이러면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이거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랭스, 길이.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레이에 랭스 얘를 사용을 했어요. 얘는 배열의 총 크기, 총 길이라 그랬죠. 자, 그럼 만약에 이 랭스를 가지고 이 랭스가 어떤 값이 나왔대요. 그걸 보고서 우리가 인덱스가 몇 번까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열이나 뭐 리스트에 마지막 인덱스, 맥스 인덱스 번호는 랭스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럼 얘가 있으면 우린 마지막 인덱스 번호를 알 수 있고요. 혹은 마지막 인덱스 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걸 알고 있다면 반대로 얘도 알 수 있겠네요.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우리 실제로 이 랭스라는 걸 활용해서 반복문 돌릴 거예요. 지금 이거 불합리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더해줘서 다 써줘야 되는 거, 더 추가로 수정하는 거 불합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문을 통해 합계도 구할 거고요. 애초에 데이터를 넣을 때도 반복문을 통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랭스라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배열의 길이. 자, 그러면 얘가 100칸짜리 정수들 배열이래요. 그럼 얘는 랭스가 몇이에요?
100이에요 99에요 랭스 헷갈리죠? 100입니다 랭스는 길이에요. 이 배열의 길이는 그냥 우리가 지정한 방 개수가 그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인덱스 번호는 99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랭스라는 걸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뭐냐, 여기가 지금 원래 이 데이터까지만 생각을 해보면 5칸짜리잖아요 이렇게 놓고서 얘 돌려보면 결과가 다르겠죠. 지금 이거랑은 저는 이거 밑에는 건드린 적도 없어요. 이것만 바꿨는데 평균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순간에 적재적소에 이런 함수들, 내장되어 있는 함수들 사용하면 편하게 많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제가 그 평균을 여기다 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출력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넣어도 돼요. 이거 세미콜론만 빼고. 그럼 이 연산의 결과가 이 자리에 남을 거잖아요. 이 연산의 결과, 이 연산을 먼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누기가 덧셈보다는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이거는 곱셈과 같은 원리잖아요. 얘를 먼저 할 거고, 그럼 이 자리에 연산된 결과 어떠한 숫자가 남을 거고, 문자 더하기 숫자 그 다음에 하는 거죠.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써있는 이런 거는 다 무시하시고 이거 다 비워놓은 다음에 그냥 하시면 돼요. 이거 3개 배열 개체 만들어 보시고요. 여기다가 연결하라 했으니까 변수명은 얘기했죠? 순서대로. 실제로 코드 작성해 보시고요. 그림까지 다 그려보세요. 자, 여러분들 잠깐만 화면 보세요. 제가 지금 살짝 돌아다녀 보니까 다 잘하고 계신데 이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빼고. 자, 우리가 지금 정수들 타입으로 이거 좀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정수들 타입으로 변수 만들었고요. 객체 연결했잖아요. 근데 이거 쓰실 때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실행하는 데는 문제 없거든요. 이렇게 써도 에러도 없고 실제로 실행해도 원하는 결과 잘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F 하면은 자동 줄정리 해준다 그랬죠, 들여쓰기랑. 그거 하면 얘네 이거 붙여버려요. 이게 표준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띄어쓰기들 그건 불필요하다고 얘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것까지는 안 붙이겠지만 이런 것도 잘 안 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근데 제가 수업 진행하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이렇게 두고 그냥 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 습관이에요. 이거 다 띄어야 돼요. 이것도 들여쓰기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가독성을 위한 적절한 띄어쓰기와 줄바꿈, 들여쓰기 결국 가독성이에요. 근데 붙여놓으면 뭐 물론 이것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문제가 되고까지는 아니지만 불편해요. 그래서 가독성을 좋게 만들고자 하는 그 이유에 좀 넓은 의미로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주시면 좋고요. 근데 이런 거 에러 없으면 컨트롤 쉬프트 F 누르면 얘네가 다 해줘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일단 컨트롤 시프트 F부터 누르시고요. 근데 에러가 있으면 안 될 거니까 그럴 때는 에러 고치고 하시고, 그리고 얘네가 해주는 이 모양을 최대한 이 모양을 따라가세요. 그게 제일 표준입니다. 제일 좋아요. 실제로 코드를 이게 코드 로직도 중요하지만 그 로직을 얼마나 깔끔하게 적어냈는가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발자 역량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공부하실 때 습관이 들지 않으면 나중에 실무 나가도 이거 하고 있어요, 결국. 그러니까 지금 꼭 습관 들이세요. 다시 풀던 거 마저 풀으시면 되고요. 50분까지, 네, 잠시만요. 네. 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코드를 줄 정리를 잘 다 해주는 거예요. 에러만 없으면. 그럴 리는 없어요. 에러가 안 났던 게 날 리는 없는데, 대신에 주석 부분이 조금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모양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보통 주석이니까 그냥 다시 맞춰주면 돼요. 근데 그게 싫으면 애초에 처음 쓸 때부터 자동 줄 정리 안 눌러도 되게끔 이거 맞춰서 쓰면 돼요. 저는 실제로 컨트롤 시프트 F를 잘 안 눌러요. 제가 그냥 제 스타일대로 줄 정리를 하는데,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F를 누르면 그게 별 차이가 없어요. 네. 네, 그래도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우리가 이제 협업을 하다 보면은 내가 작업한 코드를 남들한테 공유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공유를 하는 과정에서 이 줄정리 때문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줄정리가 계속 바뀌어 버리면 불필요하게 업로드가 많이 돼요, 공유할 때. 그래서 이게 표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거를 서로서로 다 잘 지키면요, 줄정리 때문에 불필요한 파일이 업로드 되는 일은 없겠죠. 약간 기본기예요, 기본기. 네네. 네, 그런 분들도 있죠. 특히나 프론트 쪽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프론트 개발자분들이 이제 탭을 잘 안 쓰시고 그냥 스페이스바 2번으로 공통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백엔드 쪽으로 들어오면은 그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게 우리가 여기서 작업한 이 코드를 복사해다가 다른 툴에 옮기면 이 탭이 스페이스바 2번으로 인식돼서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다시 가져오면은 여기서는 또 스페이스바 2번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또 좁아져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변화가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탭 한 번, 그게 가장 표준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네. 이거고요. 자, 이 문제 50분까지 계속 풀어보시고요. 쉬는 시간 가졌다가 5분에 다음 시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때부터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